K마켓이 창립 5주년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대규모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미 이민 서비스국이 다카 워크퍼밋 갱신 요청서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예전에 비해 서너 달이나 걸리고 있어 중도 만료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유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미국 취업을 까다롭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미국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 하버드대가 학부 과정의 A 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은퇴하는 미국인들이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걱정거리들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K마켓이 창립 5주년과 함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대규모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서 약 2주간 이어지는 행사에는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가격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이번 행사 현장에는 유명 식품 벤더 8곳이 참여해 시식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K마켓이 창립 5주년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대규모 감사 세일에 들어갑니다. 행사는 5월 22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돼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이어지는데 단순한 할인 행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격으로 진심을 보여주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가격표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0를 훌쩍 넘기던 삼겹살이 이번 행사에서는 $3대에 나왔고 LA 갈비 역시 공격적인 가격으로 준비됐습니다. 대표 상품 중 하나인 대풍쌀은 만생종으로 영양 가득한 좋은 쌀을 $29.99라는 초특가 가격으로, 조생종 중 가장 고급 쌀인 세카쌀도 $27.99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양념게장은 $19.99 특가로 판매됩니다. 여기에 진라면은 $13.99, 붕어 싸만코는 $3.99, 풀무원 두부는 $1.29까지 가격을 낮췄습니다. 18개 들이 계란은 99센트로 원가 이하, 배추와 고구마, 참외 같은 인기 농산물도 요즘 보기 힘든 가격이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K마켓 측은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른 품목들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세일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상품에 구매 제한도 두지 않았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여는 행사인 만큼 기분 좋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드리는 가격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게 마켓 측 설명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현장 분위기에도 힘을 줬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풀무원과 샘표, 청정원, CJ, 혜태 등 유명 식품 벤더 8곳이 참여해 시식 행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평소 K마켓은 전체 고객의 약 80%가 외국인 고객일 정도로 현지 소비자 유입이 높습니다. 마켓 측은 트렌드를 읽는 능력과 솔직한 가격 정책, 그리고 벤더들과의 적극적인 협상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생선 코너는 얼음과 시설 위생 관리에 특별히 공들여 신선도를 유지했으며 비린내가 없는 수산 코너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고등어 역시 $3.49의 특가로 판매됩니다. 최근 계속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 속에서 5년간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로 입소문을 타왔던 이번 K마켓의 5주년 감사 세일은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이 추방을 유예해온 불법 체류 청년들의 다카 워크퍼밋 갱신 요청서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예전에 15일에서 120일 이상 소요돼 13만 명이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 만료되면 추방유예 혜택을 상실하고 취업도 중단해야 하며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드리머들 중에 오바마 시절부터 추방을 유예받아온 다카 청년들 50만 명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보호해서 추방 루트로 급변하는 바람에 극도로 불안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은 2026년 현재 50만 명을 넘고 있고 국가별로는 6번째인 한인 청년들은 4,5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린 시절 부모 따라 미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자라나 미국에 기여하고 있는 다카 청년들이 많다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구제 조치까지 마련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현재 다카 보호에서 추방 루트로 급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다카 수혜자들은 2년마다 워크퍼밋 카드를 갱신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늑장 처리되는 바람에 극심한 지연과 적체, 결국은 중도 만료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 서비스국이 다카 워크퍼밋 갱신 요청서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과거 15일에서 무려 10배나 되는 120일 내지 150일, 서너 달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또한 밀려있는 다카 워크퍼밋 갱신 요청은 1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둘째, 2년짜리 워크퍼밋 유효기간이 연장되기 전에 만료되면 추방 유예가 사라져 즉각 추방 대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카 드리머들이 다른 잘못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첫 해 1년 동안 대학가 시위는 물론 주로 음주운전까지 교통위반을 포함해 범법 행위를 한 기록이 드러난 다카 수혜자들이 261명이 체포됐고 그중에 174명은 추방됐습니다. 셋째, 다카 워크퍼밋 카드가 만료되면 취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취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넷째, 다카 워크퍼밋이 만료되면 대부분 각 주의 운전면허증도 동반 취소됩니다. 거주민 학비 적용도 근거가 없어져 다음 학기부터는 학비가 2배로 뛰기 때문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유학생과 졸업생들의 미국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미국 교육과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젊은 층의 심각한 취업난 속에 외국 인재들을 억제하는 게 당연하다는 찬성 여론과 미국 태생들이 아직 첨단 분야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교육과 혁신, 창업 등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체포 추방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에서도 까다로운 심사를 하는 등 강경 이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국 유학생들의 미국행을 의도적이든 우연이든지 크게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곧 무제한에서 4년으로 줄이려 시도하고 있고 졸업 후 취업하는 OPT를 전면 조사해 허위 스폰서로 드러난 10,000명의 OPT를 취소했습니다. 국무부는 유학생 비자 8,000개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유학생 비자 발급은 트럼프 첫 해 29%인 11만 3천 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외국 인재들이 신청해온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미국 내에 있으면 면제되지만 외국에서 처음 오려하면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시행한 이래 5개월간 10만 달러를 내겠다며 15,000달러의 비자 수수료를 납부한 외국인들은 8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취업 이민은 우려국 40개국 출신들의 수속을 중지하고 있고 전체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바람에 미국 내 영주권 신청서의 적체가 심해져 130만 명이 대기하고 있고 그만큼 영주권 발급이 줄고 있습니다. 외국 태생들은 그동안 미국 교육과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미국 태생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미국의 유학원 외국 학생들은 한 해 미국 교육기관에 내는 수업료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연간 430억 달러를 쓰며 미국인 일자리 35만 개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 태생 이민자들은 미국 전체 인구에서 19%를 차지하고 있으나 STEM, 즉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박사급에선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수학에선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혁신의 36%는 외국 태생 이민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테슬라와 구글 등 대기업을 포함해 기업 지도자들의 상당수는 이민자 출신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국 태생 시민권자들이 첨단 분야에서 많이 공부하고 배출되면 외국 태생 이민자들을 억제해도 채울 수 있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현실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 인재와 합법 이민 억제 정책은 상당 기간 미국 교육기관들과 첨단 기업들의 혁신과 창업,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 타격을 가할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 하버드대가 학부 과정의 A 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새 정책을 도입합니다.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각 강의에서 A 학점을 전체 수강생의 20%까지만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학교 측은 학문적 엄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과열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문사립대 하버드 유니버시티가 고질적인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성적 개혁에 나섰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하버드대 교수진은 최근 투표를 통해 학부 과정에서 A 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458표, 반대 201표로 가결된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이른바 20% 플러스 4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강의에서 일반 A 학점, 즉 A-를 제외한 순수 A 학점을 전체 수강생의 20%까지만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규모 강의나 우수 학생이 몰린 경우 등을 고려해 최대 4명까지는 추가로 A 학점을 줄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점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성적의 변별력과 학위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내부 위기감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에 따르면 2024에서 2025학년도 기준 학부생들이 받은 성적 가운데 60% 이상이 A계열 학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여 년 전인 2012-2013학년도 당시 3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최고 학점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소피아 프로인트상 역시 과거에는 한두 명 정도만 받았지만 지난 학년도에는 무려 55명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확산한 생성형 AI 역시 학점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성형 AI 활용이 활발한 수업에서는 A 학점 비율이 약 30%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개혁이 학문적 엄격함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버드대 학부 교육학장은 이번 정책은 하버드의 학문적 문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대학들도 유사한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학생들의 반발은 적지 않습니다. 학내 설문조사에서는 학부생의 약 94%가 이번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들은 성적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지고 협력보다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 정책은 2027학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며 학교 측은 시행 3년 뒤 효과를 다시 평가할 계획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은퇴 연령대의 미국인들은 물가급 등으로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지고 의료비도 올라가는 반면 재산 가치는 하락하며 저축은 부족한데 오래 사는 것 등 5가지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퇴 연령대의 미국인들 90%는 최근 유가급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보다 약 2배인 3.8%까지 급등해 소셜연금이나 은퇴저축으로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62세, 보통 65세 은퇴하는 미국인들은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5가지 공포에 짓눌리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첫째, 은퇴 연령의 미국인 90%나 꼽은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인플레이션 공포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급등해 소셜연금이나 은퇴저축 또는 임금으로 생계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유가 급등으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4월에 3.8%까지 치솟아 연준의 2% 목표에 근 2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 반면에 사회보장연금이나 은퇴저축 등 소득은 제자리이기 때문에 물가 급등과 비례해 올라가는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둘째, 헬스케어 비용도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87%나 큰 걱정거리로 꼽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픈 것도 늘어나고 병원에 가야 하는 횟수나 처방약들이 크게 늘기 때문에 메디케어가 있더라도 헬스케어 비용을 감당하기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 경제 둔화에 따른 주택과 증권, 채권 등 재산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을까 81%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넷째, 은퇴저축을 어떻게 관리하고 인출에 합리적으로 써야 할지 몰라 부심하는 은퇴 연령대 미국인들이 69%가 걱정거리로 꼽았습니다. 다섯째, 저축이 부족한 데다가 저축보다 오래 살고 있어 어떻게 노후 생활을 이어갈지 68%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10명 중에 6명이나 은퇴할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은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응답자 42%는 건강 문제나 회사 사정상 62세에 밀려나는 등 계획보다 일찍 은퇴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더욱이 62세 조기 은퇴하는 은퇴자들은 65세부터 받는 메디케어 가입까지 3년, 67세부터 받는 사회보장연금까지는 5년이나 갭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